자, 지난 시간 이어서 갑신정변 이제 결과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자, 갑신정변은 어쨌든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정변이고, 또 일본에 의존하고자 했고, 그리고 당시에 민중들이 원했던 토지개혁 내용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이것 또한 이제 청에 의해서 다시 진압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청의 내정 간섭은 심화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을 쓰라 하면 청의 내정 간섭 심하죠. 일본은 사실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건 일본이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피해를 봤다 해서 배상금을 달라고 해서 한성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제목보 조약이 있었고 요번에 한성조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는 또 무슨 조약을 맺냐 하면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양국을 뭐하고 철수하고 파병 시 서로 알릴 것을 약속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텐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더 심화되고요. 이걸로부터 벗어나고자 러시아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러시아에 더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러시아 쪽 붙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또 견제했던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청은 내정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벗어나려고 러시아 쪽으로 좀 다가가니까 러시아를 전체적으로 견제하던 영국이 이 거문도를 점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침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위기에 서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조선 중립화론이 주장되게 되고, 그래서 유기준과 부들러 같은 분들이 하게 되는데, 부들러는 사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동아시아에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것보다야 중립국 선언을 해서 좀 동아시아에 좀 안정을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유기준 선생님은 정말 간절했던 거죠. 조선이 이렇게 가면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동학으로 갈게요. 84년에 갑신정변이 있고 94년에 동학이 터져요. 1800입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 1894년에 동학이 터지게 되는데 이제 동학이 터진 이유를 이제 좀 알아보면 일단은 민씨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자면 세도 정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거기에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조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되죠. 여러 가지 조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침탈해 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쌀을 대량으로 수입해 나가게 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있었던 방공령이 성공한 적도 있지만 여러 번 또 실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계속 방공령 못 내리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간해 수공업이 이제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오니까 간해 수공업이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자꾸 쌓이고 여기에 이제 세도 정치에선 당연히 수령의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문제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뭐랄까 위로하는 종교가 동학이었어요.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 선생님이 이제 포교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제 포접제라든지 이제 이게 뭐냐면 조직을 이제 개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반, 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단위의 조그만 조직들을 모아서 큰 단위의 조직을 만든 건데요. 그리고 경정 간행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게 되고요. 되겠는데 1886년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천주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천주교 인정해야지만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천주교를 인정하게 되니까 동학도 그럼 우리도 인정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동학을 인정받는 방법은 뭐였냐?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재우가
혹세무민한다 했거든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 그래서 혹세무민한다 해서 죽었는데 최재호 선생님은 혹세무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최재호 선생님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학도 인정이 되는 게 되니까 요걸 해달라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요거 이제 교조 첫 번째 이제 종교를 일으켰다 해서 조상이다. 우리 종교의 조상이라 하는 교조 최재우 선생님의 최재우 선생님을 교조라고 한 거죠. 억울함을 풀어달라 신원운동이라요. 교조 신원운동을 일어나게 되고 이거 이제 공주, 삼내, 서울 복합상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요까지는요 주로 종교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계속 종교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어요. 나는 먹고 살만하냐? 괜찮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면 보훈 집회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게 나만의 문제인 줄 알고 우리 고을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듣고 나서 보니 뭐네? 아 이게 전국적인 문제구나. 그럼 이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즉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큰 역사적인 어떤 변동 앞에는 반드시 이런 공감대 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제 농민운동이 확산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 할 때 생각해봐요. 이렇게 장작을 갖다 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작들을 갖다 모으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갖다 모은 게 이제 교주 신호운동. 그러니까 체제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 보훈 집회 때 이제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여기 기름을 막 부은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불만 지르면 되죠. 캠프파이어. 이 불 지른 사건이 뒤에 나오는 고부 농민봉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가 비리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만석보 사건이 있어요. 만석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그 석이라는 게 이게 이제 가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가마 나오는 저수지가 만석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조병갑이가 이 저수지 만들 것을 강요한 거죠. 사실 이때 고부에 저수지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조병갑이가 강제로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노동시켜 놓고 그래서 농민들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저수지 물을 써라. 대신 쓸 때마다 뭐 내라? 수세 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뭘 하냐면 사발통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발통문. 사발통문이 뭐냐? 우리가 이러한 일로 봉기합니다 하고 밥그릇을 엎어 놓듯이 이렇게 동그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 주변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발통문이다. 왜 이렇게 하냐? 주동자를 못 찾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죽일 거면 다 죽여라.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농민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병갑도 혼나고 조병갑의 엄마도 혼나고 이제 백성들의 곡식도 나눠주고 보도 파기했어요. 후임 군수로 왔던 군수는 잘해줬어요. 후임 군수는 잘해줬는데 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택을 보내겠는데 이용택이 다시 이 봉기와 관련된 자를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탄압되는 장면들을 인근 교우들이 본 거죠.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걸 느꼈는데 그럼 저 정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긴 거니까 저 정부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부에서 일어난 봉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공감대를 형성한 게 보훈 집회였고 보훈 집회 이후에 봉기로 이어지게 된 게 고부 농민 봉기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오늘도.